자,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30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인데 모든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인데 1번 모든 개업공개사가 매수 신청대리인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칙 개공은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 신청대리인 등록 안 해도 권리분석이나 취득 알선은 할 수 있습니다. 매수 신청대리 보수는 약정이 없으면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약정이 없으면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경제적 가치, 그 다음에 매수인이 부담해야 될 권리,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이런 거 설명해야 되고요. 답 5번이네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중개 대상물이면서 또한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은 아니죠. 중개대상물 그리고 매수신청 대리대상물에 해당됩니다. 자, 31번입니다. 31번 틀린 것인데 1번 매수신청인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된다. 그게 최저 매각가격의 10%고요. 자, 2번은 차순위 매수신고는 최고가 매수신고인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자, 답 3번이네요.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 임대주택, 임차인 우선 매수신고 대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34번에 7가지를 대행할 수 있고요.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다고 했어요? 소송대리, 명도소송, 배당이의 소송, 항고소송, 기일변경 신청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차순위 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매수 책임이 없게 되며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등 하면 1등이 돈 다 낼 때까지는 보증금 못 돌려받으니까 현실적으로 차순위 매수신고할 실익은 없습니다. 5번 공유자 또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 매수신고에 따라 차순위 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포기 안 하면 보증금 못 돌려받으니까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암기 프린트 34번에 할 수 있는 거 7가지가 있습니다. 매수신청 보증 제공, 보증금 돌려받는 것, 입찰표 작성하는 것, 차순위 매수신고하는 것,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 임대주택 임차인 우선 매수신고 가능합니다. 7가지 가능하고 소송 대리는 안 된다. 자, 32번 교육제도 틀린 것입니다. 예, 답은 5번이죠.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실무교육은 법률 지식이고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만 차이나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실무교육 28시간, 32시간 이하, 직무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직업윤리가 들어가 있고요. 직업윤리, 직무교육은 직업윤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는 것은 거래사고 예방교육만 있습니다.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연수교육은 개공, 소공이 2년마다 한 번씩 받는 거죠. 답 5번입니다. 33번 요거는 암기 프린트 51번에 1번부터 4번까지가 바로 여기에 4번 그대로죠. 거래정보 1번부터 3번은 자격증 제출하지 않는데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 시에는 자격증 4번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입니다. 암기 프린트 51번 등록신청, 분사무소 설치신고,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할 때는 자격증 4번 제출하지 않습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는 등록증 반납해야 되겠죠. 광진구에 있다가 강남구로 옮기려면 광진구청장한테 받은 거 반납하고 강남구청장한테 새로 받아야 되니까 원본을 반납해야 되겠죠. 반납, 제출, 첨부는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자, 34번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한 경우 자격 취소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한 망모로 등록한 경우 등록 취소해야 되고요. 부정한 망모로 지정받은 경우는 지정 취소하여야 한다는 말은 없죠. 암기 프린트 8번에 보면 지정 취소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짓 정보 공개, 개업 공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번, 개업 공개사가 거짓 정보 공개하면 등록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업무 정지할 수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55번에 7번을 보시면 있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는 거짓 정보 공개하면 지정 취소할 수 있는데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5번이 틀렸습니다. 자, 35번입니다. 분묘기지권 타당성이 없는 것 했는데 분묘기지권 평장의 경우 분묘기지권 취득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수는 없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분묘를 분묘기지권 취득하지 못한다. 맞고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수 없다. 예, 분묘기지권이 범위 내라 할지라도 맞죠? 그 다음에 디귿,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 기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했는데 추정되지 않습니다. 타주 점유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을 시효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디귿 틀렸고요. 그 다음에 리얼, 분묘기지권은 지상권에 유사한 물건이므로 지상권 최단기 존속 기간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5년이다. X죠. 영구무한이 존속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되기 전에 분묘가 설치됐다면 요 판례는 95년도에 설치됐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지금 현재로 보면 20년 지났다면 시효 취득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설치된 분묘들은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죠. 예, 그래서 주장할 수 없다 해서 이게 대법원 소수 의견입니다. 2001년 1월 13일 전에 설치됐다면 2001년 1월 13일 현재는 20년이 안 됐지만 지금 현재 20년이 지났다면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예,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이거는 소수 견해입니다. 소수 견해. 20년이 2001년 1월 13일 현재는 지나지 않았지만 지금 20년이 지났다면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 주장할 수 있다. 비업,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평원 공인하게 20년간 분묘의 묘지를 점유하였으나 시효 완성에 따른 등기는 하지 아니한 경우 시효 취득하지 못한다. X죠.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도 시효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B업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 틀린 걸 묻고 있네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틀렸고, 디귿 틀렸고, 그 다음에 리얼, 분묘기지권은 지상권에 유사한 물건이므로 최단기 존속기간 5년 적용된다. 틀렸고요. 리얼. 그 다음에 미음 2001년 1월 13일 장사법 시행 당시 아직 20년 시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분묘의 경우에는 법적 규범의 효력을 상실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종전간섭을 가지고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했는데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판례입니다. 판례. 미음도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비업,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평원 공인하게 20년간 분묘기지를 점유하였으나 등기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역시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틀린 걸 묻는 거죠. 타당성이 없는 조합이니까 틀린 것.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6번입니다. 36번은 지금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이거는 일반 법인이고 일반 법인이 갑이네요. 일반 법인이 갑이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은 특수법인입니다. 어른 특수법인입니다. 일반 법인과 특수법인 차이점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일반 법인, 특수법인 모두 인장 등록은 해야 되고요. 모두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일반 법인은 책임자를 공인중개사로 두어야 되지만 특수법인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 없다. 맞습니다. 일반 법인은 4억 이상 설정해야 되지만 특수법인은 2천만 원 이상 보정 설정하면 된다. 일반 법인은 중개부의 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 암기 프린터 24번에 있는 6가지를 겸업할 수 있지만 특수법인은 법 제14조에 있는 업무, 지역농협은 법 14조에 있는 업무는 못하고 뭘 할 수 있냐면은 여기 5번에 있네요. 농업협동조합법에 보면은 일반 법인은 중개대상물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할 수 있지만 지역농협은 농지 매매, 임대차, 교환, 중개만 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네요. 특수법인은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 이게 X네요. 암기 프린트 3번 메뉴에 보면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예, 자본금 이게 등록 기준이죠. 등록 기준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자본금 금액 상관없습니다. 답 4번이고요. 자, 다음은 37번입니다. 37번.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해서 틀린 것이네요. 자, 1번이 틀렸네요. 허가 신청서는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 허가관청에 제출합니다.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이지만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허가 신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선매 절차, 선매라는 것은 먼저 사는 게 선매죠. 우선 협상 대상자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중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만약에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거 선매 대상이므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기 어렵다고 알려야 됩니다. 4번, 이 15일 이내에, 15일을 다른 말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 처리 기간 내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15일 이내에 허가증 발급 또는 불허가 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는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 즉 16일 되면 허가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허가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계약의 효력은 무효입니다. 효력 없습니다. 우리 중간생략 등기의 경우 처벌은 받지만 유효한데 토지거래 허가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자, 38번 결격사유 옳은 것입니다. 기억 옳은 내용이네. 만 19세 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맞습니다. 19세. 그 다음에 심신박약, 낭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되려면 후견 법원에 의해서 후견 개시 심판이 있어야 되고요. 벗어나려면 종료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법원에서. 정신과 의사가 정상이라는 소견서만 첨부한다고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더하기 2년간 결격사유죠. 3년 받았으니까 5년이니까 맞습니다. 유예기간, 집행유예기간 더하기 2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바뀌었는데 바뀌고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올해 출제될 확률이 많습니다. 리얼은
선고유예 받은 자, 선고유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네요.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해당되지 않고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더하기 2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되죠. 자, 그 다음에 형법상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야 3년간 결격사유입니다. 등록 취소되면 3년 지나야 됩니다. 2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답이 2번이 되겠네요. 기역, 디귿, 리얼 2번이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9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주택임대차 신고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해제 신고는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해야 되고요. 해제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가 되려 해제 신고는 거래 당사자만 처벌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계약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모두 3천만 원 이하가 되려고요. 금지행위로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 개업공개사가 해제 등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개사는 부동산 거래 신고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해제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맞고요. 5번. 계약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이 10% 가태료는 계약해놓고 다운계약서 적은 경우, 업계약서 적은 경우는 10% 이하 가태료고 아예 계약도 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는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 만약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마지막 4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옳은 것인데 1번은 7일이 아니고 14일이네. 암기 프린트 2번에 맨 마지막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암기 프린트 53번에 표 안에 까만 별표 있죠. 지방법원장이 아니라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3번이 정답이네요. 경매부동산 권리분석 취득 알선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안 해도 됩니다. 공매 입찰 대리도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안 해도 됩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부동산에 대한 입찰 대리, 매수신청 대리 하는 경우에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개사는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명 이상의 대리인이 되어도 된다 했는데 2명 이상 대리인이 돼서는 안 되죠. 우리 형사사건도 피고, 원고, 변호사가 2명을 대리할 수는 없잖아요. 2명을 변호할 수는 없죠. 1명에만 충실해야 됩니다.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신청인으로 등록한 개업공개사는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3년 보존해야 된다. X.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인데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는 5년 보존입니다. 5년 보존.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 매수신청대리 행정처분대장 모두 5년 보존이죠. 공인중개사법에서 거래계약서 5년 보존이고요. 3년 보존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서만 3년 보존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